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독서연구소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굉장히 독서연구소스럽고 수준도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준이 높다고 저는 스스로를 평가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틀렸으면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제 자신이 망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제 수준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구나.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거짓으로 이게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높다고 말씀드리면은 결국 저는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이 아니라 제 인생이 망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제가 이거는 여러분 로크미디어 책이고 요 두 개는 이제 상상스퀘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다 합쳐보면은 한 여태까지 판매한 책 총 부수가 200만 권이 넘거든요. 200만 권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책의 볼륨을 팔았죠. 그쵸? 근데 그게 한 5년, 6년 됐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제가 소개해주는 책을 좋아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 또 결과적으로 저희는 독서 모임, 66 챌린지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그분들이랑 연결돼 있는데 다 주식이 우상향하는 것처럼 인생이 어떠한 뭐 경제적 관점에서 풍요로운 관점에서 정서적 풍요로운 관점에서 여러 관점에서 다 우상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 독서의 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 독서의 힘은 무엇보다 막강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미국 유튜브를 보면은 그런 인터뷰를 하는 채널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좀 이렇게 부자 동네를 가거나 아니면 월스트리트 같은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 하십니까? 소득 얼마십니까? 이런 거 물어본 다음에 대단하시네요. 성공하셨네요. 그러면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또 미국은 말을 잘해요. 청산유수입니다. 또 성공하신 분들이니까 말을 더 잘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조언은요. 왜? 성공한 방법이 다르니까요. 운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은 여러분 1위, 대표적 1위는 뭐냐면 독서해라예요. 그냥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노력 대비 부가가치가 넘사벽이라서 그래요. 그냥 하단은 막혔는데 상단은 열렸다. 이게 전형적인 안티프레질이거든요. 독서는 안티프레질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흥미로운 거는 저는 독서 얘기하려고 이 에피소드를 꺼낸 건데 그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S&P 500 지수를 추종해라. 이걸 ETF를 사서 모아라. 꾸준히 사서 모아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관련 책이 뭐죠? 미국 주식 히든 챔피언 33이 어디서 우리가 정말로 사실 그 분야에서는 넘사벽이고 이미 S&P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최강 회사지만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 회사들이거든요. 챔피언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히든이죠. 그래서 부제가 뭐예요? 유명하지만 유명하지 않은 미국 주식 33선인 거예요. 이거는 그 생각 안 하고 요 사례를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1등이 뭐다? 독서해라. 2등이 S&P 500을 사서 모아라. 정말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네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독서의 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독서를 한 권 한 권 하면은 독서 근육이 생기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왜 수준이 높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영상이 그게 여러분 시너지를 내는 순간이 있어요. 뭐냐면은 책과 책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만의 독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창발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블랙스완처럼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기하급수처럼 올라갈 수도 있고 책 두 개가 합쳐지면 여러분 일단은 그거는 두 권의 내공이 아니라 2 플러스 알파의 내공이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 독서의 힘의 꽃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이제 오늘 주인공 책이죠. 미국 주식 히든 챔피언 33인데 제가 왜 이 책을 유독 재미있게 읽었냐? 왜냐면 사람마다 또 제가 이걸 추천했는데 재미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쟤는 저걸 왜 이렇게 재밌게 읽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좀 제 뇌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트 오브 비즈니스는 이미 10,000권이 넘게 팔렸고 과학은 어떻게 세상을 구했는가는 로크미디어 책입니다. 20,000권 이상이 팔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본 책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보신 분들 이미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벌써 나오면은 반가워요.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나 하트 오브 비즈니스 베스트 바이 그거 위베르 졸리 관련 읽었었는데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은 어떻게 세상을 구했는가는 이제 뭐 거기에 뭐 바이온텍도 나오고 모더나도 나오는데 여기 모더나가 나옵니다. 벌써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만 읽으시면은 몰랐던 내용들을 이쪽으로 확장되면 어떻게 되죠? 훨씬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얽히고 설키면서 창발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시너지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이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서평을 쓸 때 한 단계 퀀텀 점프한 게 뭐냐면은 이 책을 읽었는데 예를 들면 이 책 내용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뭔가를 인용하기 시작하시죠. 특히 책과 책을 연결시키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독서 초보는 아니죠. 이제 중급까지는 무조건 올라오신 거죠. 근데 그게 여러 개가 연결이 되죠. 100개가 연결이 되죠.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책 한 권 쓰실 준비가 된 거예요. 뭐예요? 고수의 경지에 오르신 겁니다. 이 정도 얘기만 들으셔도 여러분 이 정도 얘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딴 데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웬만큼 책을 안 읽으면은 이 정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거 실사례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아셨죠? 한번 같이 제대로 독서 여행을 떠나보시죠. 그러면서 우리 오늘 독서의 힘을 같이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주식 히든 챔피언 33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석근 작가님이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에요. 여기 서문인가 나오는데 정말로 영어로 된 자료만 자기가 악착같이 모아서 이거 진짜 엑기스만 담았다 요약했다. 그냥 시간을 아껴주는 책이죠. 너무 땡큐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고의 확장, 시야의 확장이 되는 책입니다. 왜? 이 책이 왜 제가 특히 또 잘 썼냐고 칭찬 안 할 수가 없냐면은 목차를 보시면 안다니까요. 그냥 S&P 500에서도 뭐 잘 알려진 기업도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 33개를 그게 출연한 방법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유명한 거 빼고 그다음에 성장하지 않는 거 5년 동안 성장하지 않은 주식은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33개가 됐는데 그것도 섹터별로 정말로 이렇게 온 세상을 다 읽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면 기업을 이해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왜? 기업이 돈의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도 모든 부를 전 세계 부의 20%를 사실상 기업이 그냥 전 세계에서 어떤 세상을 구성하는 포션의 20%가 기업이 안 될 텐데 기업은 진짜 전 세계의 어떤 부가가치와 부를 80% 이상 갖고 있을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집단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집단이에요. 그런 기업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어느 때보다도 빨리 이해할 수 있고요. 정말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이게 이런 기업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 이 시대의 인문학이라니까요. 인문학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뭔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가 일부분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왜? 예를 들면 우리가 구글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 시대의 인문학인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인문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읽어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 안 드렸는데 왜 이런 걸 자꾸 공부하셨으면 좋겠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니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결국 뭔가를 한다는 거는 내 정보 안에서만 하게 돼요. 내가 보이는 것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만 보시죠. 내가 뭐 새로운 거 하고 싶어. 그러면 가장 많은 게 유튜브 해라. 그 다음에 그냥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것들. 뭐 스마트 스토어 해봐라. 아니면 이제 그거보다 진입장벽이 조금 높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을 해봐라. 뭐 다 좋은 직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경쟁이 어마무시합니다. 왜?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모두가 뛰어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딴 걸 못하냐? 딴 게 뭐가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여기서 뭐 펫 관련 뭐 반려견 관련해서 뭐 어떤 비즈니스가 나왔다. 그럼 내가 그렇게 대기업을 만들 수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여전히 여러분 가능성은 다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막 그러니까 여기 창업자들 보면은 그냥 가볍게 시작했다가 아니면 아이디어만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투자도 받고 해서 그런 기업 개요가 나오고 기업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전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뭐 펫 인더스트리에서 나는 그럼 이거 좀 잘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는 스콥이 넓어지면 여러분들도 뭐예요? 내가 나중에 도전할 수 있고 뭐 이직도 할 수 있고 여기랑 협업도 할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자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자식이 있으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 야 세상은 이렇게 넓단다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늘이 두 번째잖아요. 3번 더 소개해 드릴 거예요. 왜? 여러분 스콥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베스트바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베스트바이는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하이마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죠. 근데 저는 이 책을 진짜 재밌게 읽었고 이거는 여담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그게 있어요. 이게 SK인가? 거기에서 어떤 임원분인가 아무튼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 거기서 감동을 받으셔갖고
이거를 저희한테 1000권인가 사갔을 거예요. 직원들 다 읽어야 된다고. 임원들 다 읽어야 되나? 아무튼 직원들 다 읽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SK는 얼마나 적극적이었냐면은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했을 거예요. 지금 위베르 졸리 작가님이 제가 읽었을 당시에는 하버드 그 비즈니스 스쿨 경영 대학원인가 계셨거든요. 연락해갖고 강의까지 받았어요. 그만큼 여러분 좋은 책이고, 하트 오브 비즈니스는 제가 대국민 필독서로 찍었을 정도로, 왜? 우리가 이런 책을 읽고 이런 회사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 많은 사람들이 읽을 거고요. 이거는 만약에 리더가 있죠. 그러면 리더가 성장하면서 그 혜택이 그 여러분 이제 그 엠플로이들이죠. 그 고용된 분들한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회사가 망할 뻔했거든요. 그다음에 망하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휴먼 매직으로 파산 직전에서 회생이 성공한 기업인데 그 휴먼 매직이 누구였다? 위베르 졸리가 마법사였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책이 너무 좋은 책. 이 책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하트 오브 비즈니스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는 우리가 맨 처음에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재밌는 걸 이거 여러분 오늘 수준 높네. 우리 위베르 졸리 CEO랑 우리가 또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이게 베스트 바이니까 베스트 비즈니스가 좋겠다 라고 디자인도 맞췄었어요. 가제보는 여러분 이게 베스트 비즈니스로 저한테 배달이 돼서 왔어요. 근데 위베르 졸리 작가가 이걸 보고 싶다 그랬대요. 근데 아니다. 나는 이게 진짜 하트 오브 비즈니스였으면 좋겠대요. 베스트가 아니라 이게 비즈니스의 심장이었으면 좋겠대요. 그걸 그렇게 정말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저희가 하트 오브 비즈니스로 그냥 간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위베르 졸리 작가님 부분만 읽었으니까 그 전 역사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베스트바이가 뭐로 잘 나갔었나? 이거더라고요. 여기에 1999년에 S&P 500에 추가됐으며 2002년에 24시간 가정용 컴퓨터 수리업체인 긱스쿼드를 인수하면서 이때 또 잘 나가요. 이게 베스트바이 엄청 강점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네트워크 효과고 프랙탈이에요. 베스트바이는 미국이랑 전 세계 이렇게 지점이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여기에 긱스쿼드가 있어요. 여기 딱 들어가면 뭐예요? 프랙탈이 스케일 풀이로 퍼지듯이 딱 퍼지면서 이 능력치가 베스트바이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33개 회사를 다 읽으면서 되게 강력한 공통점이 뭐였다? 인수합병은 엄청난 뭐라 그럴까? 나중에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주식 투자 관련서기도 하니까 우리가 히든 챔피언이. 근데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돈을 벌고 싶으니까 예를 들어 인수합병 소식이 났다 그러면 떡상하길 바라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인수합병 된 업체가 녹아 들어가면은 뉴스에 주식이 오르는 거는 잠깐인데 여러분 결국에는 제가 33개 또 업체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은 여러분 뭐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상관성이 뭐냐면은 여러분 실적이 올라가면은 결국엔 올라가요. 저는 솔직히 이래서 대한민국 주식에 저는 좀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동안은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은 실적이 올라가도 주식이 안 올라갔는데 그런 게 여러모로 깨질 거예요. 왜? 더 이상 이제 상속을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행동주의 이게 이제 액티브한 이런 뭐 펀드들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사실 저평가 오브 저평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당연히 주식이라는 거는 100%는 아니겠지만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는데 대한민국 그동안 안 올라갔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이 또 좋을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잘 된 게 이런 건 제가 이제 몰랐던 내용이라서 이제 여러분 저는 하트 오브 비즈니스를 읽으면서 요만큼만 알았다가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뭐예요? 이제 제 지식이 이제 막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인수했었구나 이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재밌죠? 2012년 지속적인 매출 감소와 직원의 부적절한 관계로 CEO가 사임하는 등 위기를 맞아 9월에 위베르 졸리, 저희 하트 오브 비즈니스 작가님이죠. CEO가 역임했다. 졸리는 적절한 졸리가 졸리가 좀 이름 웃기네요. 보니까 그냥 한국말로 그냥 말장난 같으니까 좀 제가 갑자기 개드립이 떠올라갖고 웃으면 안 되는데 졸리는 적절한 가격 매치 그러니까 졸라 적절한 이게 갑자기 떠올라서 웃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고품격인데 지금 그쵸? 졸리는 적절한 가격 매칭, 온라인 구매 시 배송 시간 등 단축,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과 같은 주요 브랜드에 대한 매장 내 매장 이게 또 히트였죠. 섹션 구축과 같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더 많은 제품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그는 구조조정과 같은 극단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베스트바이를 되돌려 놓을 수 있었다. 이게 그럼 대단한 거거든요. 미국이면 여러분 또 구조조정 겁나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가 위베르 졸리 CEO 선생님께서 이제 오셨겠죠. 그때 여러분 뭐예요? 매출도 막 미친 듯이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보면 이제 영업이익도 마이너스가 엄청 심하죠. 근데 부임하신 다음에 구조조정을 안 했어요. 사람을 해고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쥐어짜긴 안 했는데 어때요? 좀 매출은 좀 고만고만해요. 영업이익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쭉쭉쭉쭉쭉 가더니 이게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가 지금 영업이익이 3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여러분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서 여러분 주가 볼까요? 이때가 이제 위베르 졸리 선생님 이제 취임하신 시기죠, CEO로. 여러분 그러니까 위베르 졸리를 우리가 만약에 알았다. 난 위베르 졸리 믿는다. 그래서 요때 만약에 주식을 투자했더라도 요때 주식을 투자해도 뭐 여기는 뭐 너무 극단이니까 그렇죠? 그럼 좀 떨어졌겠죠.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씨 안 되네. 아씨 망했어. 막 이러는데 위베르 졸리 믿었으면 시간을 줘야죠, 그렇죠? 금방 회복되죠, 2배까지. 그러면서 쭉 좀 떨어지죠, 폭락하죠, 다시 쭉 올라가더니 요때 기준으로 요 지금 봐도 $90라고 하면은 16불이니까 6배 정도 올랐네요. 여러분 10년 동안 6배 올랐으면 완전 주식 초고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다? 그럼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시점에 하이마트가 여러분들한테 프로미싱 합니까? 이러면 몇 명이나 하이마트가 미래가 밝다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 그럴 거거든요. 저는 죽어도 안 밝다 그럴 거예요. 그럼 똑같은 상황이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을 완전 진짜 개박살을 내고 그거를 보란 듯이 주가, 매출, 영업이익 모든 거를 그냥 압살한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네, 그럼 하트 오브 비즈니스 그 정답이 나와 있는 거죠. 2012년 이건 하트 오브 비즈니스 내용입니다. 2012년 무렵에는 베스트 바이의 시장 역동성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 위베르 졸리 CEO가 취임하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에요. 아마존이 여러분 2012년 아마존 뭡니까? 요즘엔 좀 잠잠하지만 요즘도 여러분 잘해요. 2012년 아마존이면은 그냥 막 진짜 호랑이 같을 때 제프 베조스 있고 막 호랑이인데 날개 달린 호랑이 막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 게 커서 누가 봐도 그냥 베스트 바이는 망하겠구나 이게 맞는 수준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여기 비슷한 유통업체들인 서킷시티는 파산했고 라디오쉑도 이제 비슷한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안 망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네요. 베스트바이의 가장 중요한 공급 업체는 애플,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다 자사 매장을 오픈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떼다 팔아야 되는데 자기 거에 자기가 직접 팔겠다는데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수년째 악화를 걷고 있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나오죠. 최고 경영자가 해고됐다. 뭐예요? 부적절한 직원과의 관계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걸 해냈는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 감사의 말인가? 뭐지? 아무튼 여기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책의 가장 끝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거를 그때 하트 오브 비즈니스 에필로그에 나온 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하트 오브 비즈니스 읽으면서 이걸 진짜 밑줄을 치면서 진짜 나는 이거 대국민 필독서로 찍게 된 계기가 여러분 이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CEO가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대기업의 나라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오너가 여러분 다 함께 목적과 사람이 비즈니스의 중심이 놓이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이게 만약에 되죠? 대한민국 여러분 그러면은 출산율 늘어나요. 대한민국이 어느 것보다 빨라질 수 있는 전략이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CEO들이 오너들이 목적과 사람이 비즈니스의 중심이 놓이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중견기업 사장님, 대기업 사장님 하면 안 돼, 새끼야. 호의를 권리를 알고. 맞아요. 저희도 기업을 운영을 해보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무료 행사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진짜 호의를 권리로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떠안아야 되는 거는 리더인 거예요. 이러면 야 목적과 사람을 비즈니스의 중심에 둬서 어떻게 돈을 버냐 이 멍청한 자식아 이럴 거예요. 진짜? 진짜? 그때 딱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떼돈 벌었어. 야 3조 벌었어. 야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크고 아시아에서도 네이버는 여러분 기라성 같은 회사잖아요. 왜? 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영업이익이 비비질 못해요. 여러분. 1조 얼마일 거예요. 여러분 하이마트 같이 요즘에 다 온라인으로 시키고 뭔가 미래가 없어 보이는데 없어 보이는 그런 비슷한 류의 회사가 미국에서는 영업이익을 매출을 늘렸어요. 매출을 늘리고 영업이익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과 사람. 저는 진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존경하는 우리 고영성 대표님은 정말로 좀 아빠 같거든요. 저는 이 생각할 때마다 상상스퀘어와 고영성 대표와 아빠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지금도 여기가 눈물이 꽉 차요. 여기 진짜 방금도 실수했으면 울었어요. 요게 꽉 차요. 눈물이 진짜. 너무 그냥 그 직원들을 자기 진짜 가족처럼 진짜 여동생 남동생 아들 딸처럼 진짜 대하거든요. 저희 회사 잘 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 목적가 진짜 사람이 저희 회사 그다음에 여러분 저희는 고객도 중심에 놓으려고 항상 그 고객이 우선이어야 우리의 이익이 는다가 아니라 고객이 그냥 삶의 가장 우리 인생 우리 세상의 중요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윤을 위해서 고객을 중심에 넣는 게 아니라 목적과 사람이에요. 우리는 고객이 우리에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10억, 뭐 8억, 10억, 8억을 상상스퀘어가 오래 했어요. 매출을. 그다음에 재작년에 25억 했어요. 2배 뛰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50억 했어요. 올해 100억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여러분 10억, 25억, 50억, 100억. 목적과 사람. 저희는 이거 대국민 필독서로 찍은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 수준이 낮은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수준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망했어야 돼요. 한 번은 속일 수도 있고 두 번까지도 운 좋으면 속일 수도 있겠죠. 뭐 진짜 신이 줘갖고 신이 준이 혀가 되고 이빨이어갖고 사기를 잘 치면 3번도 속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책을 150권 소개하고 200만 권 넘게 팔면서 여러분을 계속 속인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건 있어요. 어렵고 두꺼운 책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저희가 소개한 지금 그 폭력의 역사인가? 아무튼 그거는 책이 1000쪽이 넘어가더라고.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근데 그게 굿리즈나 이런 데 보면 극찬을 받은 책이에요. 극찬을. 근데 그렇게 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거예요. 저는 독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오늘 독서의 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철인 3종격이나 막 울트라 마라톤을 하신 분들이 이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막 와,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와 이래요. 근데 내가 벽돌 책을 읽었다. 그러면 여전히 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와가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 건강만큼 정신 건강이 진짜 중요하고 때로는 그게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어떨 땐 육체적 건강이 이게 막 비등비등한 거거든요. 근데 육체적 건강은 뭐 먹는 거 운동에서 너무 가시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은 당장 뭐랄까 힘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정신 건강, 정신력, 정신적 근육 이런 거는 굉장히 소홀해요. 그럼 그게 결국에는 내가 잘못된 논리를 갖고 있고 그 잘못된 논리를 또 육체에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태어났다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됐다는 거는 정신 건강이 먼저 바로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잡힌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건 훈련을 독서나 뭐 공부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독서가 여러분 가장 쉬운 거거든요. 안 하니까 대한민국 평균값이 아니라 중위값으로 하면 한 권 정도 1년에 읽으니까요. 너무 슬픈 현실이죠. 근데 저는 거기에 뭐랄까 그냥 탄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읽어야 되는지 재미있게 의미있게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책을 읽어서 성공한 사례를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미국 주식이어도 우리 오늘 주인공은 여러분 미국 주식 히든 챔피언 33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모더나 가볼게요. 이 책은 여러분 로크미디어 책입니다. 원래는 이제 로크미디어 저희가 일했었는데 이제 매각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의 고객 쌓임을 저희한테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 쌓임을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이 책 겁나 재밌죠. 이 책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희 집 밑에 커피숍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가끔 이렇게 책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어떤 분이 책을 놔뒀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무주의 맹시 같은 거에 반대거든요. 이게 제가 정보가 선택적으로 저한테 더 빨려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미 이 책을 저한테 너무 좋은 책이기 때문에 지나가고 있는데 이 책 표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는데 정말로 그분이 그러면서 딱 펴서 읽는데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읽으시더라고요. 뭐 제가 잠깐 봤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이 왜 안타깝냐면 이 책 원제는 더 재미없어요. A Shot to Save the World예요. 세상을 구한 샷이에요. 근데 왜냐면은 그 백신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과학은 어떻게 세상을 구했는가. 우리가 이게 지은 최선의 책 제목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지은 거예요, 제가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책은 진짜 이 그레고리 저커만이 그 시장을 풀어낸 수학자부터 해서 여러분 시장을 풀어낸 수학자도 정말 명저고요. 그레고리 주커만 책이에요, 다.
과학은 어떻게 세상을 구했는가. 이 자료를 보고 여러분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은 진짜 영화보다 더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책을 2만 명이나 읽었어요. 2만 명이나. 소름 돋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이 웬만한 자기계발서 웬만한 책이 그렇게 안 읽거든요. 근데 이 책은 진짜 소문에 소문으로 읽혔어요. 정말 초강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모더나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더나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 진짜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정말로 mRNA가 뭔지 알게 돼요. 아, 이게 진짜로 세상을 바꿀 기술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러면서 이 회사들이 개발부터 상장까지 이 흥미진진한 게 이건 영화, 이거는 한 12부작 넷플릭스로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대박 날 거 있지. 이거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 이 모더나가 뭐 바이오엔텍도 있고 여러분 뭐 화이자도 뭐 만들고 뭐 mRNA 기술 갖고 있는 회사가 많지만 여러분 모더나가 말로 여러분 여기 그거 티커 볼까요? 티커 자체가 mRNA인 회사 미친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더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더나 이름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현대 모던이죠. 모던. 그다음에 RNA. RNA 합쳐서 모더나를 만든 거예요. 약간 이 사람들 진짜 그러니까 RNA의 진짜 이 회사는 미친 회사예요. RNA의 거의 최강 회사.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이제 mRNA가 뭔지 모더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너무 재밌거든요. 그다음에 각 회사가 경쟁을 하거든요. 각자 위치에서 진짜 피 터지게 경쟁을 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저는 모더나 주가는 봤었어요. 아, 주가가 진짜 많이 오른 걸 보면서 이런 걸 미리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이제 2023년이죠. 이 회사가 지금 얼마나 미친 회사냐면은 지금 여러분 이 회사의 매출은 딱 하나예요. 코로나 백신이에요. 그거 말고는 제품이 없어요. 근데 치료제 44개와 그 다음에 백신 후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21개의 백신이 임상에 벌써 진입을 해서 2022년에 임상에 진입했고 그 다음에 뭐 세포 융합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에이자래 인플루엔자랑 에이자 여러분 순간 합쳐서 말했어요. 그 에이즈도 이 사람들이 고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뭐 이거 암도 이걸로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mRNA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가장 핫한 기술이 뭐죠? 인공지능이죠. AI죠. 인공지능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고 우리 일상에 엄청나게 침투할 거라는 건 팩트인데 인공지능이 미래의 기술이라고 사람들이 떠드는 것만큼 그 이상의 거품이 껴있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저는 예전부터 이 입장을 취해왔고 인공지능으로 생각보다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 챗GPT 나와서 와 했잖아요. 그래서 so what이에요. 그 다음에 벌써 그 이렇게 사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신기하긴 한데 이게 결국 진짜 우리 일상생활에 다 스며들어야 그 모바일 플랫폼 다음에 AI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플랫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모바일 없이도 살 수가 없고요. 인터넷 없이도 살 수가 없고요. 자동차 없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인공지능이 없이 살 수가 있냐? 그럼 막 이럴 거예요. 없이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결국에 이 헬스케어거든요. 헬스케어라는 인더스트리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인더스트리인데 지금 전 세계는 다 고령화 문제가 있거든요. 고령화 문제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인데 제가 정정할게요. 고령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어떤 헬스케어 제품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제약 의약품들이 필요한데 그다음에 뭐 주사도 필요한데 저는 이 mRNA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러면서 이게 기술이 되게 늦게 나왔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정말로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큼 엄청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였거든요.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여러분. 뭐 지금은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뀌었지만 모든 나라가 그렇죠. 요즘도 뭐 좀 그 코로나 걸리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명이 깊으면은 뭐가 깊다? 암이 깊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나갈 때 떨어지면 진짜 작살 난다. 암이 깊으면 여러분 뭐가 깊어요? 명이. 뭐 코로나가 암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명이 반대적으로 밝게 빛난 것도 mRNA거든요. 왜냐면 정말로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가 잘못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성공적이었어요.
그 음모론이 너무 많은데 그냥 의학 데이터로 사망자 수 이런 거 보면 그냥 너무 혁신적이고 성공적이었어요. 그게 원래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다 회의적이었는데 mRNA가 그걸 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모더나는 한 요때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뭐 매출이 뭐가 있겠어요. 매출 여기 초록색, 파란색 쬐끔 있네요, 그렇죠? 계속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죠. 요때부터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백신 계약을 했겠구나. 계약을 해서 매출이 5천억 이렇게 잡혔겠구나.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 그냥 이제 정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23년인가 아무튼 여러분 10조예요, 10조. 영업이익률이 다 뽑아냈으니까 50% 이때는 50%가 넘네요. 미쳤어요, 그렇죠? 미쳤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는 아직도 코로나 관련 그런 걸 또 팔 거기 때문에 계속 영업이익이 있을 거예요. 이미 여기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진짜 상장하면서 자금 조달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말로 요 앞에 말한 거를 상용화시킬 수 있는 총알을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보실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 책을 좀 일찍 알았다.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읽다 그러면 이미 코로나 시점, 이 코로나 시점이 언제죠? 코로나 시점에는 그때는 주식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였군요. 코로나가 여러분 한 요게 2021년이고 요 근처겠네요. 요때 샀어도 여러분 많이 세네 배 올랐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제가 주식 투자하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은 인생 기회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잘 아는 분야에 남들은 잘 모르는데 내가 먹고 사는 쯤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덕후거나 내가 독서를 많이 해서 잘 아는 분야에 투자 기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클리어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리스크를 좀 감수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누가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지식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치가 책임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그 다음에 제가 이것까지 갖고 왔는데 지금 PER도 700개 안 된대요. 굉장히 낮아요, 진짜로. 바이오 기업은 여러분 100 이런 데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거는 영업이익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도 주식이 많이 갖고 있는데 5억 원어치 갖고 있는데 제 주식의 포트폴리오의 거의 절반은 한 3분의 1은 그거 저는 미국 주식은 없어요. 근데 이제 좀 미국 주식을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어요. 헬스케어 그러니까 바이오예요, 바이오. 근데 바이오 주식은 여러분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형적인 블랙스완이에요. 이 회사가 흑자를 내면서 계속 만약에 의약품이나 헬스케어 제품들을 계속 개발하는 거거든요. 순간 이렇게 퀀텀 점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만약에 여러분이 사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냥 조금씩 사서 모으시는 거예요. 10.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의 10%를 사서 모으시면서 그러면서 떨어지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이런 주식들은 한 방에 끝내는 거거든요. 한 방에. 10배, 20배를 보고 사는 거죠. 진짜 이거야말로 10, 100어를 보고 사는 거죠. 모더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또. 근데 또 제 말 듣고 사시면 안 돼요. 저는 주식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스크는 여러분이 온전히 떠하시는 거예요. 근데 게임주도 그렇고요. 바이오주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우상향이 아니에요. 우상향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그러면 어때? 폭락도 심하겠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엄청 큰 주식이죠. 꾸준하게 핸드폰 기기가 여러분 이렇게 늘진 않거든요. 꾸준하게 핸드폰 기기 사용자가 늘었다가 이렇게 세츄레이션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동차 사용자도 여러분 이렇게 느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병 같은 건 어때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다음에 왜? 그 개발하는 과정이 비싸지 의약품에 대한 단가는 어때요? 굉장히 낮죠. 엄청 싸죠. 그렇죠? 만들기도 쉽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오늘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꿀팁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엮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 한번 왜냐면은 요 책은 진짜 각 잡고 읽으시면 하루 만에 읽으실 수 있거든요. 요 책은 각 잡고 읽으시면은 3일. 요 책은 그래도 한 5일에서 일주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걸 읽어보시면서 왜 요 책이 재밌냐? 여러분이 아는 기업이 나오면 재밌습니다. 내가 아는 기업 나왔다. 그러면서 또 그거 있어요. 이 책 여기 쓴 사람이 이거 잘 모르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내공이 높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피직스에서 많이 연구하는 2D 매트리얼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3D인데 2D면 이렇게 방막이죠, 방막.
저는 이 방막 관련해서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건데 이 방막이라는 게 반도체는 들어갈 수 없겠구나. 그다음에 이 방막이라는 게 뭐 그래핀 같은 게 아무리 이 그래핀의 순수한 물리적 특성이 좋아도 뭐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구나. 왜냐면 저는 거기서 개발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했다가 막 관련하시는 분들이 뭐 저 쌍욕하고 뒷담화도 엄청 까고 그랬는데 결국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다른 분야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왜? 저는 그래핀은 파우더 베이스로 가면은 뭐 2차 전지에도 들어갈 수 있고 파우더 베이스로 가면은 방열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우더 베이스로 가면은 그래핀은 무궁무진해. 저는 근데 파우더 베이스 저는 화학이나 재료 쪽으로 하진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그 패브리케이션에 전공이 있는 거지 이런 양산에 전공이 있는 거지 저는 이렇게 머티리얼이나 이런 케미스트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제가 잘 모르죠. 근데 제 생각에는 파우더 베이스로 가면 2D라는 게 단위 이렇게 그러니까 볼륨당 면적이 넓은 거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은 거기 때문에 엄청 승산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이렇게 흑연 베이스로 그 찜질 매트 만드는데 야 나중에 야 그래핀 한번 공부해봐라. 제가 제 친구한테도 추천을 했을 정도거든요. 그런 재미로 여러분 이제 독서를 하시면은 이제 사유의 확장이 확 일어납니다. 저는 이게 토요일 오후에 나와서 찍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정말 독서 토론하듯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3개 정도 이거를 미국 주식 히든 챔피언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하트 오브 비즈니스랑 과학을 세상 어떻게 읽는 이거는 로크미디어 책임을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좀 개독을 해보시면서 좀 여러분들도 통찰력을 올려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저는 오늘 이야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미국 주식 히든 챔피언 33 세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